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물화 그리기 이론 수업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 미술관 투어 재미있게 하고 왔죠? 오늘은 정물화를 잘 그리기 위한 꿀팁, 구도와 원근법에 대해 학습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정물화의 구도와 색채 원근법을 이해하고 직접 정물화를 스케치할 수 있다. 입니다. 실기 수업 전에 구도와 원근법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1교시 수업 목차는 첫 번째, 정물화의 구도, 두 번째, 정물화의 표현 요소, 세 번째 원근법의 순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니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정물화의 구도입니다. 구도는 화면의 대상의 크기나 위치를 구성하는 것으로 작가의 의도가 잘 나타난 것이 좋은 구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구도는 정물화뿐만 아니라 풍경화, 인물화 등 모든 그림에서 활용됩니다. 구도의 종류는 수평, 수직, 원형, 삼각형, 역삼각형, S자형, 호성구도 등이 있습니다. 구도를 구성할 때는 물체 여백, 틀을 고려하여 그 변화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생각해서 구도를 잡아야 합니다. 정물화는 여러 가지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그린 그림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크기나 모양, 색상, 질감 등을 잘 조절하여 화면에 배치를 하는 구도를 가장 잘 학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르입니다. 구도의 여러 요소 중에 변화와 통일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배치가 무질서하지 않게 또는 단조롭지 않게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조로운 것에는 변화를 주고 무질서한 것에는 통일감을 갖게 하는 것이 좋은 구도를 만드는 요령입니다. 첫 번째, 수직 구도는 수직선이 갖는 성질성에 엄숙하고 경건하며 위로 치솟는 감을 가집니다. 수직선 구도라 해도 모든 물체가 변화 없이 똑바른 것이 아니고 대체로 수직인 것으로 말하자면 서 있는 사람이나 나무 같은 것을 그릴 때와 같은 것인데 그 안에서 변화를 가지며 통일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그림과 같이 정물화보다는 풍경이나 인물화에 많이 쓰이는 구도입니다. 두 번째, 수평 구도는 넓고 안정된 느낌을 주며 조용한 평화로움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바다나 들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정물에서는 수평 구도가 단조로운 느낌을 주기에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정물을 일렬로 배치하는 이 정물화는 그래서 더욱 특이한 느낌을 줍니다. 세 번째, 수직 수평 구도는 수직선과 수평선을 함께 사용하면 각 선의 성질이 서로 도와서 꽉 짜여진 구도를 갖게 합니다. 견고하고 확고한 느낌을 주며 주로 풍경에서 배경이 수평선으로 들어가고 가까운 곳에 나무나 배 등이 수직선을 이룹니다. 바니타스 정물화는 각 사각형이 꽉 차게 정물을 배치하여 견고한 느낌을 줍니다. 네 번째, 삼각형 구도는 매우 안정성이 있는 편이며 밑면이 넓기 때문에 견고하며 확고하면서도 윗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밑변을 조금 기울이면 운동감을 가지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샤르댕의 이 정물화는 삼각형의 구도로 안정된 느낌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역삼각형 구도는 삼각형을 거꾸로 놓은 구도인데 삼각형 구도의 안정됨과 달리 샤르댕의 그림과 같이 매우 불안정하여 움직임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른 목골 구도는 둘레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친화력이 있으며 안정감을 주고 통일감이 강한 구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타원형 구도는 선이 곡선이고 밖으로 뻗쳐 있지 않기 때문에 극히 원만하고 포용력 있고 만족감 있는 구도로 안정감을 줍니다. 여덟 번째, 사선 구도는 대각선 구도라고도 하며 어느 방향이건 사선은 항상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선 자체도 속도를 가지며 방향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물화도 빛이 오는 반대 방향으로 대각선 구도를 사용하여 시선이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서서히 움직이며 머물게끔 합니다. 9번째, S자형 구도는 해다의 작품에서와 같이 S자로 정물을 배치하여 시선을 움직이게 하며 화면에 방향성을 주어 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호선 구도는 그림과 같이 한쪽 화면을 부드럽게 보여주는 데 사용되나 풍경화에서 주로 해안가를 그릴 때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정물화의 표현 요소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물화의 표현 요소는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형 요소에서 명암, 양감, 색조가 있고 조형 원리에는 변화, 통일, 균형이 있습니다. 정물화의 기본 조형 요소 중 첫 번째는 명암입니다. 물체의 밝고 어두운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밝은 곳과 어두운 곳, 그림자를 표현함으로써 물체의 입체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감입니다. 양감은 물체의 부피나 무게를 느끼게 하는 요소로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화가가 양감이 풍부하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풍선에 바람을 잔뜩 넣은 것과 같이 그리는 화가로 유명하며 원작인 모나리자와는 또 다른 느낌을 주죠. 이게 양감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양감이 풍부하게 나타나는 그림은 입체감과 무게감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색상입니다. 물체의 색은 고유의 색, 인상의 색, 창조의 색이 있는데 보통 정물을 그릴 때에는 고유의 색이나 인상의 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정물화의 조형 원리입니다. 조형 원리는 많은 종류가 있으나 정물화에서 특히 잘 나타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입니다. 같은 형태의 사과 중 색상에서만 변화가 나타나 화면에서 생동감을 줍니다. 이처럼 색상이나 형태, 크기 등을 다르게 하여 화면에 색다른 조형미를 부여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조화입니다. 조화는 꽃의 종류가 동일함으로 인한 통일을 바탕으로 각기 다른 색상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 그림처럼 형태가 무조건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질서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균형입니다. 이 작품은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욱이라는 작품입니다. 각각 다른 크기와 색상의 네모난 면들이 모여 전체 화면 속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이처럼 정물들도 각각의 형태와 색상이 다르지만 화면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물화의 원근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근법은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크게 투시법, 공기원근법, 색채원근법으로 나뉩니다. 정물화보다는 풍경화에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지만 정물화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니 잘 들어보시고 활용하세요. 먼저 투시법은 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듯이 하나의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소실점을 중심으로 사물이 점점 작아지는 듯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현상을 이용하여 거리감을 나타내는 방법을 선원근법 혹은 투시화법이라고 하며 소실점의 개수에 따라 1점 혹은 2점 투시, 3점 투시로 구분합니다. 각각의 그림의 소실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또 원근법과는 반대의 시각을 보여주는 역원근법도 있으나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책가도의 형식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는 시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같은 장면도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기원근법입니다. 같은 대상이라도 거리, 대기 중의 수증기나 먼지 등의 영향으로 근경, 중경, 원경의 윤곽, 색채, 물체의 선명도 등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이러한 거리감을 표현할 때에는 앞에 있는 물체의 색은 강하고 선명하게, 멀리 있는 것은 약하고 흐리게 나타내는데 이 방법을 공기원근법, 즉 색채원근법이라 합니다. 배병우 작가의 사진 작품은 이 색채 원근법을 잘 보여줍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자세하고 진하게, 뒤로 갈수록 채도도 낮고 흐린 색감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공간감과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학생들의 배병 후 사진 모사작을 보면 다른 컬러로도 충분히 거리감을 잘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첫 번째 그림은 광활한 풍경 위에 홀로 서 있는 남자를 그린 그림인데요. 이 또한 원근을 표현하기 위해 푸시 도법과 함께 가까이 있는 것은 크고 진하고 자세히, 멀리 있는 것은 흐리고 작게 그려냈습니다. 모네의 포플러 나무가 있는 풀밭 또한 색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잔의 정물화에서도 앞에 있는 과일의 색감과 크기가 뒤에 있는 정물들보다 선명하고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효과적인 구도와 원근법을 알았으니 구체적으로 스케치하고 채색하는 방법에 대해 2교시에 학습해봅시다.